안녕하세요. 스크랩 프레스토 커넥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프레스토하고 트리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커넥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데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레스토하고 트리노는 둘 다 이제 오픈소스로 된 SQL 쿼리 엔진이고요. 프레스토하고 트리노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프레스토 개발자가 나와서 만든 게 이제 트리노고, 트리노가 기능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리노를 쓸 거고요. 어, 이 트리노 같은 경우에 그 SQL 쿼리 엔진인데 SQL 쿼리를 이렇게 날리게 되면 그걸 이 코디네이터가 받아서 그 워커 쪽에 이제 지시를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워커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려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코디네이터 안에 보면 이제 파서랑 이제 분석하는 게 있어서 그 SQL 쿼리문에 뭐 그룹 바이라든지 그런 함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래너가 플랜을 쭉 짜줘요. 그리고 그 플랜을 토대로 스케줄러가 워커들한테 지시를 하고 워커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려주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이제 메모리에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쿼리 같은 경우에는 DB에 바로 붙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조금 데이터가 양이 많고 그러면 이런 SQL 쿼리 엔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토하고 트리노가 공통적으로 이제 커넥터 베이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데 DB에 직접 붙는 그게 아니라 이런 커넥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붙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만 구현을 하면 커스텀하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커넥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커넥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붙으면 되고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커넥터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면 큰 노력 없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크랩 프레스토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레스토하고 트리노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MQTT 메시지를 스크랩 쪽으로 이제 쏠 수 있는 퍼블리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SQL 쿼리 문을 작성을 하고 인터벌 값을 주면 인터벌을 예를 들어서 1000을 주면 1초 간격으로 계속 그 쿼리 문이 실행돼서 그 쿼리에 반환된 결과물을 스크랩 쪽으로 이제 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REST API 엔드포인트를 이제 SQL 쿼리에 기반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JWT 그 어서라이제이션 기능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결과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트리노에서 배열로 들어오는 것들을 제이슨 포맷으로 좀 바꿔서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 트리노 커넥터가 있고요. 그 커넥터에 설정을 하게 되면 환경 변수로 값을 설정하면 그때 맞춰서 이제 그 MQTT 방식으로 만든 거는 이제 MQTT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REST API로 만든 건 이런 식으로 API 엔드포인트가 이제 생기고 그 앞에 이제 HTTP 통신을 위해서 그 엔진엑스가 있는데 이게 엔진엑스가 없어도 되는데 엔진엑스를 넣은 이유는 그 SSL 인증서 같은 거를 나중에 설치하실 때 아무래도 엔진엑스를 많이 쓰시니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그냥 프락시 기능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커넥터가 이제 실제적으로 몽고DB하고 MySQL 같은 거에 이런 커넥터들이 있어요. 그런 커넥터들을 이용해서 몽고DB하고 MySQL에 이제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를 그 데모에서 이제 할 거고요. 트리노 커넥터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넥터들을 이용하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하는 걸 실제 좀 보면 그 MQT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있는 브로커가 있는데 이쪽으로 메시지를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MQTT 클라이언트가 그걸 구독을 하고 있다가 메시지가 온 걸 이제 실제 받아서 저희 쪽 몽고DB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레디스 쪽으로 신호를 주고요. 그 신호를 받아서 이제 웹서버에서 웹소켓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차트 쪽으로 신호를 주고 그 차트가 이제 갱신되거나 새로 그려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REST API 같은 경우는 차트 쪽에서 그 웹서비스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웹서버 쪽에서 REST API 쪽으로 이제 통신을 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가서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걸 결과물을 이제 웹서버가 다시 받아서 이제 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오늘 다 두 개 다 실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데모 환경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총 3대의 그 VM을 준비를 했고요. 67번, 66번, 65번이 있는데 65번에는 현재 그 스크랩 스튜디오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걸로 세팅이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6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터하고 그리고 트리노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67번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67번부터 세팅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세팅을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커 컴포즈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세팅을 할게요. 여기 이렇게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MySQL하고 MongoDB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샘플 데이터가 있는 형태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도커 컴포즈.yaml 파일을 만들고요. 이제 그 여기 폴더 보시면 볼륨이 점 슬래시의 데이터 마이스퀘어라고 점 슬래시 데이터의 몽고DB로 돼 있고 유저가 이제 1, 2, 3, 4, 5로 돼 있으니까 해당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마이스퀘어 몽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요. 이렇게 하고 보면 지금 이제 1, 2, 3, 4, 5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요.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몽고DB는 정상적으로 떴고요. 그 다음에 지금 MySQL이 지금 뜨고 있는데 일단 몽고DB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데모에 원고인 지금 이제 레스토랑 컬렉션이 있고요. 그 DB 보면 테스트 DB 안에 이제 컬렉션으로 레스토랑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카운트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25,000개 정도 데이터가 있고요. 그 스키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샘플 데이터가 제대로 상상이 됐고 이제 MySQL에 접속을 해서
지금 일단 제대로 떴는지 한번 보고요. 네, MySQL도 정상적으로 뜬 것 같거든요. 이제 도커로 MySQL 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인벤토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고요. 여기에 테이블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제품이 총 9건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 구조가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가 9건이니까 다 불러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샘플 데이터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데모 환경에서 지금 67번 서버는 세팅이 이제 완료됐고, 다음은 이제 66번 서버에 커넥터하고 이제 트리노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리노하고 이제 커넥터는 여기 주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오시면 이제 설치하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소스를 받아서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66번 서버에 세팅을 할 거니까 66번 서버 일단 접속을 했고요. 제가 데모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크론을 통해서 소스를 받았고요. 우선 소스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키를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폴더를 만들고요. 이렇게 지금 이게 그 RS256 방식으로 이제 암호화를 쓸 건데, 지금 이게 프라이빗 키고요. 이게 퍼블릭 키거든요. 이렇게 키 두 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nv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걸 복사를 해서 붙여놓을게요. 이제 프레스토 호스트라고 된 부분은 그 프레스토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 이걸 그 설정된 IP 주소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포트도 마찬가지로 설정된 포트 번호를 넣어주시고, 유저도 이제 뭐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인증 방식은 베이직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비밀번호로 인증을 하는 방식인데, 비밀번호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주석 처리된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 그리고 유저는 이제 유저명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커스텀 어스인 경우에는 위에 이제 베이직 어스라고 된 부분들을 다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 두 개만 이제 주석을 해제한 후에 이 부분은 커스텀으로 그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인증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JWT로 인증을 하신다면 이제 JWT 토큰을 여기에 다 지우시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MQTT 방식으로 그 통신하는 것도 해볼 건데 우선은 API 먼저 해서 작동되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IoT 세팅을 할 거니까 요거는 일단 우선 주석 처리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MQTT 방식인지 API인지 이렇게 해서 타입을 처음에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QL 쿼리문을 넣고 그 다음에 토픽, 인터벌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에는 쿼리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쿼리 언더스코어까지가 이제 그 쿼리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쿼리 다음에 이제 그 언더스코어 1로 해도 되고 1이 아니라 뭐 문자열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PI 그 100가지 숫자 중에 랜덤하게 생성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value라는 값으로 넣고 그리고 그 데이트 타임으로 현재 시간을 넣을 수 있는 쿼리고요. 그거가 이제 엔드포인트는 슬래시 API에 슬래시 1로 만들게끔 돼 있고 똑같이 이제 100이 아니라 1000으로 된 API 2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랑 요 아랫부분은 딱히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시크릿 키 같은 경우에는 그 원하시는 걸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JWT에서 이제 그 인증할 때 쓰긴 하거든요. 그 페이로드 쪽에 이제 ID 값으로 넘겨줘서 이게 이제 일치하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JWT 토큰이 유출이 돼서 기존의 그 API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 시크릿 키를 바꾸시던지 아니면 JWT 이 키 파일들을 다시 생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 그 도커 컴포즈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노드가 설치가 돼 있으면 노드를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도커 컴포즈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그 트리노 포트를 이제 그 호스트 정보하고 포트 정보를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이게 세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세팅을 해야 돼서 그걸 먼저 세팅을 하고 시작할게요. 트리노는 이제 트리노 폴더에 가면 똑같이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있고요. 여기 보면 그 8080 포트로 트리노가 뜨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 이걸 하게 되면 트리노가 뜨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트리노가 제대로 떴고, 네, 제가 그 카탈로그 세팅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몽고DB하고 MySQL이 세팅이 돼 있고 트리노에서 이쪽 MySQL하고 몽고DB에 그 접속할 수 있게끔 카탈로그가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트리노 커넥터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리노 그 사이트에 가보면 이 독스 쪽에 오시고 이제 커넥터 쪽에 들어가시면 몽고DB 커넥터 사용법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ETC 카탈로그에
그 프로퍼티스라는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게끔 돼 있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카탈로그 폴더에 그 몽고DB 같은 경우에 몽고라고 할게요. 몽고.properties. 그다음에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속 정보가 192.168.0. 제가 7번에 했던 것 같은데, 네, 67번이거든요. 그래서 67번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MySQL 같은 경우에는 그 MySQL은 이제 67번이 아니라 이제 66번에서 접속하는 거니까 66번에서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만드는 걸 먼저 하고 세팅을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들어가서 제가 그 유저 생성하는 쿼리 같은 것도 다 여기 넣어놨거든요. 저거 그 PPT는 링크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이제 스크랩 커넥터라는 유저를 66번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하고 비밀번호는 이제 스크랩 1, 2, 3, 4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권한을 줄 거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인벤토리라는 데이터베이스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읽을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여기 쿼리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인벤토리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들을 다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권한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권한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시 프리빌리스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세팅이 끝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MySQL 카talog를 만들게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MySQL 있고요. 이제 프로퍼티스 정보는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접속 정보는 92.168.0.67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안 쓰고 좀 전에 생성한 요 스크랩 커넥터라는 걸 쓸 거고요. 비밀번호는 지금 보면 스크랩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고요. 그 카탈로그를 업데이트를 하려면 그 정지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예, 서버가 잘 떴고, 그러면 그 트리노에 붙어서 실제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카다로그가 그 몽고라는 카다로그하고 마이스퀘일이란 카다로그가 이렇게 생성이 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 거거든요. 어, 몽고 카다로그에 있는 스키마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보고요. 네, 테스트 스키마가 있고, 그리고 테이블스 점 테스트. 네, 레스토랑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그러면 셀렉트를 하나 몽고 점 테스트 점 지금 보면 이제 25,000건의 로우가 있는 게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몽고DB 카탈로그는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ySQL을 한번 볼게요. 네, 인벤토리가 있고 MySQL에 인벤토리에 있는 테이블들을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 제품 카운트를 한번 셀렉트 해볼게요. 인벤토리 네, 9건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노 세팅까지 지금 정상적으로 다 끝난 거거든요. 이제 트리노가 세팅이 끝났으니까 이제 커넥터를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커넥터를 먼저 실행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커넥터가 실행이 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어서라이제이션 헤더라고 된 부분에 이제 어서라이제이션 하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이 그 JWT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지금 API 엔드포인트도 두 개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노의 접속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실제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제대로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로우스에 밸류 값으로 랜덤하게 2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날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트리노의 192.16 이 80 포트로 들어가게 되면 트리노 그 UI가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그 트리노 클러스터 오버뷰라는 대시보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그 쿼리가 날라간 것들이 이렇게 쭉 보여요. 이건 트리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 쿼리가 실행이 된 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 눌러서 들어가면 이제 쿼리에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그 플래너가 이제 플랜을 어떻게 짰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니시가 체크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다 볼 수 있고 뭐 유저 에러 같은 것도 확인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1을 했었고요. 이번엔 2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2를 치고 이제 엔터를 치면 바로 지금 쿼리 하나가 그 실행이 됐다가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까지니까 이 쿼리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과값도 이제 517이라는 결과값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그 스크랩에서 데이터를 이제 연동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스크랩은 온프레미스로 그 abc.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네,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데모라고 하나 만들고요. 네, 데이터 쪽에 들어와서 API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는 192점 이렇게 지금 그 66번의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66번에 이제 여기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6번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에러가 날 거예요. 이렇게 어서라이제이션 헤더가 이제 비어 있다고 뜨는데 여기 헤더 정보에다가 그 이쪽에 보면 이제 어서라이제이션이라는 키값으로 그리고 밸류 값은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온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2로 하게 되면 숫자가 이제 1000 사이의 값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걸 1로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가져다 쓸 건 요 value하고 date time 값을 가져다 쓸 건데 그거를 가져다 쓰시려면 그 로우스 이제 이쪽에 보면 로우스를 이제 루트 패스로 잡아주면 요 하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배열인 경우에는 그거를 다 자동으로 파싱을 해가지고 첫 번째 걸 파싱을 해서 록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그 밸류 값이 자동으로 들어갔고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뭐 간단하게 숫자 차트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지금 값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API에서 이제 인터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폴링 방식으로 이게 이제 분 단위로 되거든요. 그래서 1분 간격으로 바뀌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분마다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테스트였고 실제로 그 몽고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걸
하나 해볼 텐데, 몽고DB 같은 경우에 실제 들어가서 보면 테스트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 어드레스하고 뭐 그레이드 정보가 있는데, 이 그레이드 정보가 배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로 들어간 거를 이제 안에 실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레이드스라고 된 거가 배열로 돼 있는데, 여기 데이트 정보하고 그레이드 정보하고 스코어 정보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스코어 정보가 그 밖에 나와 있지 않고 이 배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그 레스토랑 중에 탑 10 레스토랑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 스코어 정보를 다 계산을 해서 평균 값을 내고 그걸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 이 정보가 밖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요거를 먼저 그 평균을 내고 합계를 내고 하는 것들을 쿼리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미리 해 놓은 게 있어요. 쿼리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레스토랑 테이블에 있는 거를, 아니, 레스토랑 컬렉션에 있는 거를 이제 R로 지정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레스토랑 아이디하고 이름을 그냥 들어오고요. 그리고 reduce 함수를 이용해서 그레이드 정보들, 그레이드 배열 안에 있는 것들을 초기 값은 이제 그 썸하고 카운트를 0, 0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트 값이 이제 초기 값인데, 초기 값에서 이제 스코어 값을 그 썸 값에 계속 더해서 최종적으로 합계를 구하고요. 점수의 합계. 그리고 그 그레이드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카운트를 계속 더해서 그 썸하고 카운트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그 카운트가 0일 경우에는 디비전 제로 에러가 나니까 그 넣을 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나눠가지고 평균 값을 구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에버리지하고 썸하고 카운트 값을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 탑 10 레스토랑이 만들어지는 쿼리거든요. 이걸 실제로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스크랩에서 차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걸 이제 그리려면 쿼리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탑 10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API로 가지고 올 거고요. 저 쿼리가 지금 이제 여러 줄로 돼 있잖아요. 근데
환경 변수에서는 여러 줄이 안 되니까 제가 한 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API에 탑10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네, 저장을 하고요. 저거를 이제 적용을 하려면 한번 스탑을 해주셨다가 실행을 해주시면 지금 보면 이제 엔드포인트가 슬래시 API의 탑10이라고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이 토큰 값이 실행이 될 때마다 바뀔 거예요. 근데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이게 바뀔 때 그 썰트 값으로 시간 같은 그러니까 생성할 때마다 그 썰트 값이 바뀌기 때문에 페이로드랑 이제 실제 인증 부분은 헤더랑 그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기존에 쓰던 거를 그냥 그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가 작동이 안 되게 하려면 아까 전에 또 설명드린 것처럼 JWT 키 파일들을 그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그 시크릿 부분을 바꿔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JWT 키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JWT 폴더에 보면 이 키 파일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지우고 다시 만들게 되면 그때는 기존에 썼던 API가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이제 키가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API 응답이 제대로 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PI 새로 하나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 탑10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탑10이고요. 헤더 값하고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 탑10 정보가 들어왔고요. 여기도 로스를 이제 루트 패스로 지정을 하고 이걸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레이블 값은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되고요. 뭐 이름, ID, 평균, 개, 건수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차트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 레이블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평균하고 합계 건수를 이름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랭킹 1위가 레드 찹스틱이 1위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탑10 차트고요. 여기 이제 탑10 차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떨궈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실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바로 쿼리 두 개가 실행이 될 거예요. 두 개가 실행이 되고 런 되고 피니시 된 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몽고DB 쪽은 이렇게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에서 제품 카운트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근데 제품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 API로 안 하고 이번에는 IoT 방식으로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MQTT 방식을 쓸 건데 스크랩 IoT 서버 이쪽에 들어오시고 그 MySQL 토픽명을 트리노 MySQL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토픽이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이 정보들을 아까 전에 그 제가 주석 처리했던 부분에다가 다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스크랩 IoT 설정 부분에서 이 부분을 주석을 일단 해제를 해주시고요. 토픽명은 트리노 MySQL. 그리고 호스트 정보는 여기는 지금 MQTT 브로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넣으시면 그 안 되고요. 그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제 65번 서버 안에서 그 도커 컴포즈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네트워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가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66번 그 서버에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66번에서 65번으로 접속해야 되니까 65번이라는 IP를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 부분은 MQTTS에 192.168.0.65번으로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여기 보시면 데모, 트리노, MySQL까지 붙여넣고 뒤에 이제 1이라고 된 거는 숫자를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MQTT 아이디는 데모, 그리고 비밀번호는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MQTT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그 제품 카운트를 가지고 올 거니까 MySQL 카탈로그에 그 인벤토리라는 데이터베이스였고요. 그리고 프로덕츠 요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카운트를 일단 넣고 mysql.inventory.product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덕트 안에 있는 로우 카운트를 가지고 올 거고 카운트를 PRD 카운트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PROD 카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1초 간격으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스타트 MQTT라고 떴으면 이제 MQTT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고, 그 프로드 카운트라는 쿼리가 있었는데 그 쿼리가 이제 지금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토픽으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쏘고 있어요. 그때 나가는 그 메시지 형식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제품 숫자가 총 9건이기 때문에 계속 9건이라는 거가 나갈 거예요. 지금 1초 간격으로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요걸 이제 스크랩에서 실제 가지고 가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거는 제품 숫자, 토픽은 트리노 마이스큐엘. 연결을 해보면 어, 그 아까 전에 이제 토픽명을 보시면 트리노 마이스큐엘에 슬래시 프로드 카운트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구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서브스크라이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설정하는 거는 여기 게이트웨이라고 설정, 여기 IoT 게이트웨이 000 이렇게 된 부분에서 들어오시면 아까 해당하는 그 브로커 정보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 토픽 정보를 구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PROD 카운트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아니 저기 참 카프카가 아니고 MQTT 이렇게 해서 저기 보면 그 토픽이 추가가 된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프로드 카운트하고 데이타임 값을 가져다 쓸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쓸 건데 로스 0에 prod cnt 라고 하면 요 값을 가져다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스의 그 데이트 타임 그래서 제품 개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걸 가지고 라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품 개수하고 날짜 해서 차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 차트를 이렇게 떨구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1초 간격으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품 개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상태인데 제품 개수를 한번 임의로 넣어 볼게요. 그래서
DB에 접속을 해서요. 지금 여기가 그 MySQL 설정되어 있는 서버고, 인벤토리고, 지금 보면 아이디는 자동 증가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임 값만 필수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널이 허용이 되니까. 지금 제품을 하나 추가를 했거든요. 제품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지금 10개원으로 올라간 걸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고, 다시 테스트였던 것들을 지워버리면 다시 9건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몽고DB MySQL하고 몽고DB에서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그 레스토랑 탑10 레스토랑을 가져오는 걸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개수를 조절하면서 그 MQTT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걸 해봤고요. 그래서 그 지금 데모 관련돼서 링크들은 다 이쪽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쿼리 같은 것들도 여기 제가 해놨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실 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